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재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중앙집권적 경제 모델의 파멸을 알리는 전주곡이자 국가 존립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인구 절벽과 수도권 쏠림이라는 기형적 구조는 이제 시스템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공포가 정부를 움직인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5극 3특,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체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 5개 초광역권,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권과 3개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신국토 공간 설계 전략을 계획 중입니다. 과연 지방 소멸을 막을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격차를 더욱 고착화하는 독이 될까요? 우리는 지방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팔도 체제가 아닌 거대한 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독립적인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국가 리빌딩이 시작된 것입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냉혹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는 자산 가치의 하락과 공공서비스의 소외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대적 강요에 의한 생존책일까요? 왜 지금 초광역권일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옆 동네 시도가 이제는 하나의 경제 운명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핵심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파편화되는 시대에 개별 도시 단위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묶인 것이 아닙니다. 항만 물류의 부산, 중화학 제조의 울산, 조산 및 항공우주산업의 경남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동북아 최대의 산업벨트를 구축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구 모델이나 일본의 간사이 연합과 궤를 같이 하는 글로벌 블록화 전략입니다. 이제 대구와 경북이, 광주와 전남이 각자 도생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역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는 순간 자본과 인재는 경계를 넘어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묶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각계 전투로는 몰락할 뿐이지만 군단으로 뭉치면 수도권이라는 거대 블랙홀에 맞설 수 있는 인력, 그래비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부의 지도를 뒤흔들 4대 핵심 시나리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제 및 규제의 비대칭적 적용에 따른 자본의 대이동입니다. 정부는 5개 초광역권 내의 핵심 거점들을 이른바 기회발전특구, ODZ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일까요?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였지만 이제는 특구와 비특구라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법인세 100% 감면, 가업 상속공제 확대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본은 수익률을 따라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찾아 특정 권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대거 이전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지역의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펜타곤의 공급망 전략처럼 국가가 특정 전략산업을 특정 권역에 몰아줄 때 그 외 지역은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경제적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역은 과연 자본이 유입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유출되는 곳입니까? 두 번째로는 초광역 교통망 XTX 기반의 주거지 재편에 따른 빨대 효과입니다. 과거의 행정구역이 거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간 중심입니다. 광역철도망인 GTX와 각 지역판 XTX가 깔리는 순간 초광역권은 일시간 생활권으로 묶입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인프라가 집중된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은 주변 지역의 인구와 상권을 급속도로 흡수하는 빨대 효과, 스트로우 이펙트를 일으킬 것입니다. 노선이 닿는 곳은 부동산 가치가 폭등하겠지만 그 노선에서 단 10분만 벗어나도 인프라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초양극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초광역권 중심지로부터 30분 이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향후 10년 내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시, 도 단위가 아니라 역세권 결합 초광역 벨트 단위로 분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서비스의 거점화와 생존권의 재편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 군구에 대학병원이 있고 명문고가 있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초광역 개편이 맞물리면 국가는 효율성을 이유로 인프라를 거점화할 것입니다. 5대 권역의 핵심 센터에만 상급 종합병원과 주요 교육기관이 집중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권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골든타임 내에 대형 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점권에 사느냐, 아니면 구급차 안에서 권역 경계를 넘어야 하는 소외권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광역권 내 핵심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는 지역은 젊은 층이 몰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학구는 붕괴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 앞에 병원이 사라지고 학교가 폐교되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의 재설계에 따른 지역별 물가의 탄생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타격은 바로 비용입니다. 초광역권 체제에서는 권역별로 독자적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동해안 원전벨트를 낀 권역이나 호남의 재생에너지 특화 권역은 산업용 전기료에서 차등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지역별 물가 체계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특정 권역은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이 저렴해져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겠지만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권역은 생산 단가가 높아져 기업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물류 거점이 어디에 형성되느냐에 따라 당신이 로켓 배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는지까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행정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경제적 환경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각 변동입니까? 데이터는 이미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 집 기름값부터 자녀의 취업 시장까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펜타곤이 지정학적 요충지를 분석하듯 우리는 5극 3특의 경제 요충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함된 수도권 1극에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2차 전지와 수소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호남권이나 충청권의 기회를 선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는 이제 각 초광역권의 핵심 엔진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당신이 반도체 관련 주식에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에 종사한다면 경기도의 경계를 넘어 충청권과의 연계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업의 부활을 기대한다면 부울경이라는 하나의 거대 경제권을 분석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블록화는 국가 잠재 성장률을 최소 0.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기회인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개인에게는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거주지는 이 성장의 수혜를 입는 핵심 권역입니까? 아니면 잊혀가는 외곽입니까? 국가는 이제 균등한 분배라는 허상을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초광역 생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70년 동안 익숙했던 시도 경계가 흐릿해지고 거대한 5개의 경제 블록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의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는 사건입니다. 자본은 이미 이 지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공장 증설 계획, 정부의 R&D 예산 배정, 그리고 광역교통망의 설계도가 모두 이 5극 3특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거주 지역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권역의 핵심 산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자산 가치와 자녀의 미래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5극 3특 체제가 소멸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기적의 묘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격차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어디로 노를 저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